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아너스에서 강원직 공무원 강의 맡고 있는 김미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역사회 간호와 같이 공부하실 건데, 문제를 풀어보면서 최신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문제 답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 나왔는지, 이거를 파악하고 그 부분에 나온 내용들을 내가 정말 확실히 숙지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집 구성이, 문제집 너무 이쁘죠? 구성되어지는 부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괄호넣기 문제, 최신 기출문제, 기출을 응용한 문제, 마지막 모의고사로 딱 이어지잖아요. 문제풀이는 제가 최신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 잘 따라오시고요. 문제는 돌고 도는 게 이제 원래 워낙에 기출의 특징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확인하고 그 문제에서 내가 정말 틀렸는지, 틀린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오답이 확실하게 익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학 파트 1 되겠고요. 첫 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요거 나오죠. 실제 간호관리학에서도 간호사의 역할, 간호관리자의 역할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게 약간 맞물리긴 하지만 내용 몇 가지 틀려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따로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최신 기출 문제다 보니까 이게 2020년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정말 최신이죠. 코로나19, 그러니까 코비드-19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신체장애인의 장애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호흡기 등의 건강 상태와 정신 건강 상태를 확인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거 답이 몇 번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이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건강 상태가 어떤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분들에게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면 네 가지 보기가 나오는데요. 정답은 상담자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상담자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해설에도 나와져 있지만 알고 있는 것처럼 주민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기반으로 뭔가를 상담해 주는 것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대상자가 유리한 쪽으로 자신의 어떤 상태들을 점검하고 그와 관련된 건강 증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그중에 많이 나오는 게 여기 답은 이제 1번이지만 여기 나오는 변화촉진자 있죠, 여러분들. 변화촉진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무관심에서 대상자가 관심으로 바뀌게끔 도와준 역할이 변화 촉진자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심 없던 분야에 대한 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 내가 왜 금연을 해? 전혀 금연이라는 거에 금자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지역사회 간호사가 다가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뭐 교육하거나 뭐 알려주거나 뭐 보여주거나 경험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여금 다시 금연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줬다. 그럼 변화 촉진자 역할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요, 간호사라고 하는 이 사자가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 그죠? 선생님이기 때문에 교육자 역할도 나올 수 있는데 교육자 역할은 의외로 맞추기가 쉽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모에게 대상자에게 보건교육 실시한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건강과 관련된 습관, 증진행위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한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대상자의 건강 문제와 관련돼서 결정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질병에 대한 인식을 돕는다. 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뭔가 한다. 무엇을 교육해준다. 약간 그 설명 안에 교육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에게 필요한 상태를 확인하는 거, 이 어떤 상태가 있는지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뭔가 알려주는 작업이 들어갈 수 있겠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게끔 하고 해결 과정을 돕는 것을 말하고 있다 라는 게 나와져 있고, 요 사례관리자라고 하는 것도 약간 특이한 부분이, 사례관리자는 어떠한 케이스별로 이거 질병군을 묶어가지고요,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학제적이라는 말을 좀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단위에 있는 각각의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여기 보면은 통합된 구성 요소로서 라는 말이 나와져 있는데요.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합한 유형으로 연계시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간호사를 중심으로 의사,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성직자 등등을 다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들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사례관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이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할에 대한 거는 정말 많은 부분 나와져 있거든요. 적어도 여기 보기에 나와 있던 내용들만큼은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역사 문제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역사 문제 이거 2020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지역사회 간호와 관련된 역사를,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외국의 역사가 하나 있고 지역사회 간호에 따른 또 하나는 한국의 우리나라 역사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가 훨씬 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이런 게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와, 이거 언제 다 외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언제 제정됐는지 알아야 되는 거고, 노인장기요양법 제정 언제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 의료법의 개정으로 뭐가 됐대요? 전문간호사가 신설됐다. 13개 분야로 이것이 만들어졌다라고 되는 거. 전문간호사 영역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때 이런 거를 쭉 나열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연도별로 내가 알고 있는 연도가 어디지를 기억하시고 연도를 일단 써보셔야 되겠죠. 보시면 일단 모르는 건 넘어간다고 쳐요. 여기 보게 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언제 제정된 거는 2007년도에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개정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나옵니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인 2008년도에 개정이 됐다. 그러니까 만들어졌고 다시 그것이 개정되면서 이제 시행되는 시기가 1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1년 차이. 그 차이들이 여기 포함되게 된다. 볼 수가 있겠고요. 국민건강증진법은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들 제가 또 한번 강조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노인장기요양법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지금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5대 보험, 그러니까 4대 보험 더하기 한 개 더, 노인장기까지 플러스 돼가지고 지금은 5대 보험이죠. 5대, 5개 5대 보험이 증진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과 더불어가지고 제가 쭉 설명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1946년도에 보건소법 임시보건소가 만들어지고 56년이죠. 요거 46년도에 모범보건소가 만들어지고요. 46년에 모범보건소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10년 뒤인 56년에 보건소법 만들어지는 이게 좀 하나를 긋는 사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1980년에 농특법이라고 하는 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획을 하나씩 그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1995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몇 년도? 1995년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그러면 무조건 순서대로니까 다번이 나번보다는 앞에 있어야 되겠다. 그죠? 다번이 나번보다 앞에 있는 걸 먼저 보시게 되면 다가 나보다 앞에 있으니까 얘는 틀렸네요. 그쵸? 다가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다가 나보다 앞에 있는 건 2개밖에 없네. 그치? 2번과 4번 중에 하나겠구나. 그럼 이제 가번과 라번 중에서 내가 하는 거 1개만 나와도 뭔가를 맞출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뭘 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전문가사 영역이 13가지 분야잖아요. 13종 세트인데 이게 만들어진 애가 언제래요? 보이는 것처럼 2003년도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2003년인 거죠, 여기가. 2003년도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라가 나보다 앞에 있어야 되겠네. 근데 둘 다 같은 거네, 그쵸? 이것은 이제 가가 몇 년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이렇게 푸는 방식들을 알려준 거고요. 여러분들이 연도를 다 외웠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모르는 경우는 방금 제가 푸는 방식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는 81년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되겠죠. 답이 그래서 몇 번이에요? 가번, 95년도, 그 다음에 몇 년도입니까? 라번, 그 다음에 나번. 답이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답 2번이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역사 관련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고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머릿속에 익히고
숙지하고 무조건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에 대한 부분들은요,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연도고 뭐고 머릿속에서 순서대로 다 외워서 일단 이게 완전 숙지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를 한 문제라도 맞힐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숙지한다. 반드시 숙지한다. 자, 쭉 그을게요. 쭉 화살표를 그었습니다. 쭉 이렇게 그으세요. A4 용지나 연습장을 가로로 한다음에 세로 말고 가로로 눕힌 다음에 길게 화살표를 그어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제가 했던 게 몇 년도죠? 1946년도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이룬 때가 언제입니까? 광복. 광복을 45년도에 강복을 이루면서 누가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미군정이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미군정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에 군인들이 들어와서 뭐 한대요? 정치한대요. 미군정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 그 다음 해가 뭐예요? 미군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군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머리 막 상투 틀고 있고 막 이가 있고 이 뭔지 알죠? 그리고 막 아무 데서나 막 볼일 보고 손 당연히 안 씻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염병이 막 창궐하더라. 결핵에 콜레라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도 보니까 병원도 없어. 어떻게 했을까요? 전국에 보건소를 세우는데 시범적으로 세웁니다. 일단 당장 어떤 그 병의원이 없으니까 보건소를 막아보자 해서 만드는 게 모범 보건소를 만들어요. 모범 보건소를 설치한 전국적으로 쫙 만듭니다. 굉장히 광역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요. 1차 보건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막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너무 빨리 만들어가지고 각 보건소마다 하고 있는 일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른 일을 하고 있네? 이거 어떻게 통일시키지? 해가지고 레시피를 만듭니다. 매뉴얼을 1956년, 그러니까 무려 10년이 지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바로 보건소법이 제정됩니다. 보건소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56년, 무려 10년이 지난 뒤에 어마하게 많이 좀 흐른 다음에 만들어지죠. 그쵸? 그러니까 10년 동안 각 마을마다, 각 고을마다 다 다른 걸 하고 있다가 통합시키려고 이제는 레시피대로 해, 매뉴얼대로 해 라고 해서 법을 제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법에 문제가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법을 전면 개정을 6년 뒤에 합니다. 1962년. 여기다 6을 더하면 되겠지. 6년을 더해요. 6년 뒤에 이제 보건소법 전면 개정을 이룬다. 전면 개정.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5년도 시리즈는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62년도에 보건소법 전면 개정을 하고 바로 다음 해가 몇 년도일까요, 여러분? 바로 다음에 1963년이죠? 적어볼게요. 1963년. 그러니까 여기는요, 이 역사에 대한 것을 공부할 때는, 숙지할 때는 역사는 기본적으로 무슨 법이 제정됐던 해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4대 보험, 지금 5대 보험이죠? 5대 보험이 만들어진 그 해를 같이 기억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사건들을 같이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963년도에 제가 얘기하려는 첫 번째 보험이 산재보험이 등장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됨으로써 라고 되어 있죠.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81년도는 전국의 보건 진료소가 쫙 깔린 해예요. 그래서 같이 세트로 묶어서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만들어졌다? 산재보험 만들어짐. 같이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재보험이 만들어진 때가 이때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쭉 흘러가다가 언제까지 흘러가느냐? 여기까지 흘러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역사회 간호가 시작되는 해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간호. 그럼 그전에는 어떤 간호였을까요? 이 전 시대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건간호 시대입니다. 보건간호 시대가 들어간 거죠. 그쵸? 보건간호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 시대는 지역사회 간호 시대가 끝난 거 아니고요. 지금까지도 지역사회 간호 시대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 획을 그었던 이 사건 됐던 게 바로 법 제정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1980년 들어옵니다. 1980년에 뭐가 만들어진다? 농어촌 특별조치법이라고 하죠. 농특법. 일면 농특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네, 농특법이 만들어진 게요. 1980년
12월 31일 날 이게 딱 땅땅땅 만들어져요. 그럼 바로 다음 날이 몇 년도가 되겠습니까? 바로 다음 날이 1981년도가 되는 거죠. 1981년에 농특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저기 시골에 살든 도서산간 지역에 살든 저기 거제도에 혼자 살든지 간에 무조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1차 보건의료 서비스만큼은 해줘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의료에 대한 서비스,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곳에다 우리 보건진료소를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보건진료소. 그래서 보건진료소가 글씨 알아보죠, 여러분들 이거. 보건진료소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보건진료소. 이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의 그 명칭. 원래 보건진료소에다가 의사를 파견하고 싶었지만 의사들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간호사가 근무하게 되는데요. 그 명칭이 뭐예요? 보건진료원이라고 불렀어요. 보건진료원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이 명칭이 또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제 이 명칭 안 쓰고요. 바뀐 명칭이 좀 길어요. 9글자입니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이 일을 맡게 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연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고 여기다가 지금 문제가 2020년도에 뭐가 나왔습니까? 역사적인 순서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등장했잖아요. 그럼 여기다 같이 적어주는 거죠. 옆에다가. 그래서 옆에다가요. 산업안전보건법 또 81년도에 되었구나. 산업안전보건법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보실 수 있겠죠. 이거 같이 적어 놓으시면 돼요. 같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어떤 순간이냐? 이번에는요, 찌 그으시고 1995년 우리 앞쪽에서 얘기할 때 여기 지금 95년도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하는 거 제가 95년도 적어드렸잖아요. 정말 자주 나온 연도예요. 보시면 요거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이 만들어졌다. 자, 국민건강증진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 치료를 받으면 치료하기 전에 좀 예방하자. 예방하는 법이 뭐가 있을까? 왜 이렇게 얘기를 나왔냐?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끝도 없이 드는 거예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치료비를 좀 아끼고 국민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뭐가 필요할까? 아프기 전에 건강을 증진시키자.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이 만들어진다. 국민건강증진법. 증진법.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